네, 어제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나온 이야기가 있었죠. 백신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 안에서도 백신 여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상황총괄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영택입니다. 네. 어제 첫날이었죠.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첫날이었는데 몇 분이나 백신 접종이 됐던 건가요? 예, 저희가 아마 어제 일들을 접종하신 분들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따가 발표를 정식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네. 발표 시점을 이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음. 이 자리에서 지금 명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저희가 70 이상 어르신들 계신 데는 대부분 왜 우리 통리반 통장님, 이장님, 반장님들이 가셔갖고 동의하시는지도 여쭤보고 네, 네, 했거든요. 네, 네.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 음. 한 전국적으로 한 86% 정도는 맞으시겠다고 기꺼이 말씀들을 하셨고요. 어제는 이제 첫날이었고 저희가 대략 알기로는 한 15,000명 정도가 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맞으셨고요. 네. 그 이외에도 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예.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어제 하루 아마 한 3만여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신 것 같은데 상세한 숫자는 나중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예상대로 지금 어제 접종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계획대로.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문제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동의를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 안 맞겠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접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분들께는 무조건 빨리 맞춰드리는 게 사실은 그분들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은 접종이 종료되는 6월까지는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안 맞으시겠다 그러셨는데 네. 맞고 싶으시면 관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예.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언제 접종 받으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맞기 시작한 그러니까 백신이 화이자 백신입니까? 네, 화이자 백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닌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파이자 백신이 지금 먼저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를 70세 이상 어르신한테 먼저 맞춰드리는 거고요. 네. 파이자 백신은 지금 들어오는 게 오늘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65세 이상에서 다시 그분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게 되실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수급 상황에 따른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직전에 이게 지금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외국의 여러 제약사 백신 만드는 회사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대부분의 계약들이 왜 저희 물건을 살 때도 보면 분기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몇 월 달 며칠 날 들어온다 하는 거는 그 즈음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 어제 발표드린 대로 저희 계획대로 정부가 7,900만 명분 도입하고 2분기에 이제 도입해서 가져오기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달에 이미 100만 회분 예. 받았고요. 4월 달에 100만 회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175만 회분, 6월 달에 325만 회분을 받을 거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하고 계약한 물량은 저희가 한 160만 회분 정도를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200만 회분, 그다음에 6월 달에 500만 회분 이렇게 받고 저희가 왜 코박스라고 해서 국제기구 통해서 받아오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코박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는 물량들을 43만 회분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 코박스 파이자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만 회분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고 예. 그다음에 30만 회분 정도가 지금 6월 말 정도에 추가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계약된 부분들을 저희가 제약사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 백신 도입 TF를 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그다음에 외교부하고 산업부 이렇게 범부처를 꾸려서 이런 부분들 문제 없도록 해나갈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이런 공급의 불안정에 대해서 우려하셔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백신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왜 우리 LDS 주사기 같은 거 쓰면 좀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효율성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제약사는 판다고 해도 그 나라 정부가 예를 들면 물건을 못 팔게 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위탁 생산하는 것들도 최대한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제 숫자를 이제 쭉 나열해 주셨지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헤아리기가 힘든데, 그냥 한번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잡았던 그 백신 어떤 수급 계획과 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 그럼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별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물건 들어와서 접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반장님도 TF 말씀하셨는데, 일부 언론은 뭐 정부가 지금 뭐 상황이 급해가지고 TF까지 꾸려갖고 부랴부랴 나서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그럼 이건 왜곡된 보도입니까? 정부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TF에 있는 부처들은 이미 사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이미 계속 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예를 들면 인도나 아니면 뭐 EU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급이 이제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백신 접종이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백신을 한 번 맞아도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접종 주기를 10주에서 12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또 보도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고 두 번째는 이제 3주에 맞으시고요. 그거는 뭐 문제가 없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하면 4에서 12주 간격으로 놓으면 된다라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문헌들을 보면 좀 뒤쪽으로 맞을수록, 간격을 벌려서 맞을수록 효과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나 이런 데서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8에서 12주 간격, 조금 더 간격을 넓혀서 할수록 효과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왕이면 그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전문가들이 접종 간격을 늘릴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백신 물량이 딸려서, 그러니까 이 간격을 넓히는 게 아니라 효과 때문에 넓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맞추면 효과가 한 60% 정도 된다고 하고, 9주에서 12주 사이에 맞추면 한 70% 이상 된다 하고, 그다음에 12주 이상 맞추면 한 8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허가는 지금 12주까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2주로 해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백신 여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어떤 개념이에요? 좀 정확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백신 여권이라는 표현보다 정부는 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니까, 공식적인 용어는 뭐냐 하면요,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그 백신 접종 증명서인데, 그거를 지금은 종이로 프린트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어제도 아마 가셔서 맞으신 분들은 원하시면 종이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거를 저희 왜 휴대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QR코드처럼 저희가 나 백신 맞았어요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간편할 것 같아서 그거를 일단 그렇게 만들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향후에 이제 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방역 조치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백신 여권이라고 저희가 쉽게 얘기했는데, 일단 전자적으로 백신을 맞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를 지금 3월 30일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권이라고는 이제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이제 해외 나갈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신 여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 동원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네.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음.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EU나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을 맞으면 어디 공공장소나 이런 데 들어갈 때 그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있어서 조금 더 예외를 주기도 하고 해외를 갈 때도 입국할 때 왜 PCR 검사 받고 뭐 하지 않습니까? 자가 네. 격리하는데 예. 그런 거를 조금 간소화하겠다는 논의를 EU 차원에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제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우리가 일단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먼저 갖춰놓고 그 다음에 방역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건지는 전문가들하고 조금 논의를 하겠지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동등하게 또는 앞서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논의를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장님, 그러면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외 여행은 관두고 국내 여행을 할 때나 국내에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네. 이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건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예. 백신을 맞으면 이러이러한 위험성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하는 거를 조금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가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저희가 그 전문가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여서 논의를 하고 있군요. 그 방안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백신 여권을 국민들께 이렇게 도입을 해드렸고 다만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결정되면 그 부분 활용 방안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예, 짧게요. 네. 네. 요즘에 왜 예전에 효자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드리는 게 예전의 예. 효자인데 예. 요즘 효자들은 제가 듣기에 백신 맞으시라고 부모님께 권유해드리고 그다음에 맞으시는 날짜가 결정이 되면 네. 전날 몸은 어떠신지 전화드리고 네. 맞고 난 다음에 한 사흘 정도는 매일 전화드려서 상태가 어떠신지 확인하는 게 네. 요즘 효자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업무에 충실한 반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상황총괄반장이었습니다.